자, 예, 오늘 주제가 실천력 아닙니까? 실천력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먼저 문제인식, 그 문제의 원인,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 이미 한번 작성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이론을 또 배우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뭐 되는 데까지 조금씩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예, 습관 단계까지 가면 뭐 만사 오케이입니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가 이제 1차 고비고요. 마음 먹고 이제 여기서 행동해서 습관까지가 또 2차 고비입니다. 예, 여기 생각하고 마음은 잘 먹지 않습니까? 마음도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음 먹죠. 뭐 악기를 좀 배우겠다, 영어를 공부하겠다, 뭐 등산을 꾸준히 하겠다, 헬스를 꾸준히 하겠다. 다 마음 먹는데 행동이 잘 안 옮겨지는 거거든요. 행동이 또 잘 되려면 습관화 단계까지 가면 됩니다. 습관화 단계.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 좋은 습관 형성이 이제 최종 목표라 생각하시고, 습관이 중요한 게 뭡니까? 습관은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고, 인생이 운명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잘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안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저번에 했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쉬운 거예요. 자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머리 쓰는 일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청소하고, 닦고, 계획 세우고, 읽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일 속에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되게 의미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일이라는 걸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그 억만장자들, 워렌 버핏이나 뭐 예를 들면 삼성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나 돈이 없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남아 도는 게 돈인데요. 몇 조가 있는데 그건 뭐 남아 도는 게 돈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했을까요? 정주행 회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절대 하고 싶은 일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고 한번 놀러 갈 때는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그 의미는 엄청난 거니까요. 근데 계속 이렇게 놀다가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거죠. 예, 물론 뭐 계속 일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거고요. 실행력의 태도, 실행력을 위한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실행력을 키우는 방법을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뒤지고 나서 뭐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기억되기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살아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고 나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살아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맞나 안 맞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오늘도 도전을 해봤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좀 되게 아깝고 좀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노래를 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일단 도전을 하긴 했으니까 도전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도전해서 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정답이거든요. 책을 써도 이 책은 좀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될 게 많을 거고요. 내가 뭐 좀 더 강의를 했는데 이번 강의가 참 인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역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거고요. 이번에 내가 산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많은
것을 되돌아봤을 때 결국은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성공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이 실패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자, 한 예를 들면 뒤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내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우물쭈물 살다. 묘비명에다 적어놨어요. 묘비에다가. 여러분 묘비에다 뭐 적어놓으시랍니까? 묘비에다가 내일 당장 죽는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공동묘지에 오셔놨는데요. 거기 가면 그 예전하고 다르게 비석에다가 막 글귀를 새겨놨더라고요. 우연찮게 글귀를 참 보게 돼요. 그냥 예전에 함자로 뭐 누구 자손 뭐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보기가 싫은데 요즘 한글로 다 적어놓았으니까 그 비석에 뭘 적어놓고 죽었는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자기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냥 또 가족들이 딱 보면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죽고 비석에다가 뭘 새긴다고 하면 뭘 새기고 죽고 싶은가? 이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유언을 한번 남기든지, 그죠? 예. 자, 다 물어보고 싶지만, 예. 버나드 쇼거든요. 예. 다 물어보고 싶으면 이 희극 작가입니다. 이분이 98세까지 살았거든요. 인생을 아주 헛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도 98세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오랜 전에 이 인물이 그 나이에 살았다는 것은 거의 100세를 넘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 그만큼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값지게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이 문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인생을 못 살아서 적은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걸 충분히 느낍니다. 자, 그래서 실행의 중요성.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실패할까봐. 이것도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되죠. 실패할 것 같으니까. 또요. 게으름. 좋습니다. 게으름. 용기 부족. 용기 부족. 용기 부족. 그것도 있습니다. 용기 부족. 그렇죠? 용기 부족. 마이크 자꾸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용기 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뭐가 있겠습니까? 쓰레기와 같다. 너무 과격한 말이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만 하다 그친다 이런 거예요. 생각만 하다 그친다. 여러분 그 기업을 운영하고 뭐 이 CEO 분들 되게 학력이 되게 좋으실 것 같죠. 의외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되게 똑똑해서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뭡니까? 실행력하고 학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실행력하고 학벌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학벌하고 좋은 대학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크게 활개를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실행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역량 곱하기 실행이라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량이 예를 들면 100이다. 실행력이 제로입니다. 그럼 제로입니다. 맞죠? 근데 역량이 100이 아니라 50이다. 그런데 실행력이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다 하면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몸소 먼저 많이 도전하고 실행력이 키워지면 오히려 내가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하는 사람 보고 던지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저 사람 참 누가 한 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계세요. 그럼 주변 사람 막 얘기합니다. 야, 저분이 뭐 사업하다 실패했대. 뭐 지난번에 실패하지 않았다. 안 그랬어? 뭐 이번에도 실패했다면서 하면서 한번 사업하는 것도 많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일반인들보다 엄청 실패를 많이 했어요.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놓고 보면 이제 실패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럼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게 잘 되어 있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근데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본인은 그 사람처럼 실패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인생을 쫙 되돌아봤을 때요. 누가 후회를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 것 같죠?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마음만 먹고 못 해본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공동묘지 가면 가장 많이 나는 소리가 있다. 껄껄껄껄. 이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때 땅 살 걸, 그때 저놈하고 결혼할 걸, 그때 주식 살 걸, 그때 책 좀 열심히 읽을 걸,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실행력을 높이자. 이제 이 나이에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성공하려면 지식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행이다. 그 다음에 성공하려면 전략뿐만 아니라 실행이다. 네. 성공하려면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실행이다. 결국은 마지막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 생각, 전략, 좋은 시스템, 환경 구축이죠. 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행이 뒷받침 안 되면. 결국은 행동을 뭘 옮겼냐. 저도 처음에 참 유튜브를 많이 망설였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자막 안 들거든요. 자막 하나 달려면 5분짜리, 10분짜리 올리는데 1시간이 걸려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자막 달고 하는 것보다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안 찍다가 가만히 생각해서 자막을 굳이 다른 사람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꼭 자막을 해야 되나? 자막 안 하고 그냥 올려보자. 하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럼 올릴 수 있겠다. 그냥 자막을 내가 원래 자막을 달면 훨씬 더 보기 편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거까지 하면은 저는 낮에 열심히 하고 책 쓰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저는 밤새야 돼요. 하나 올리려면. 네. 누굴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걸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막 없이 간다. 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제가 계속 올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뭔가 대단하고 세련되지 않더라도 먼저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시작하고 한번 따라해보시죠.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 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질 수도 없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스타트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도 기술이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새로운 게 많아요. 그러면 배워야죠. 모르고 실행을 못하는 것보다 알고 배우고 나서 실행력을 길러보면 훨씬 낫거든요. 실행력은 곧 의지력이고 타고난 자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배워도 됩니다. 왜요? 난 이걸 못하고 났으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뭡니까? 실행력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면 실행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럼 나도 배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행력에 가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시작. 실행은 자기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실행은 자신감을 키우는. 제가 우리가 항상 자기 효능감, 자신감은요. 제가 여기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열심히 훈화 말씀을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좀 길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자기가 뭘 해보고 나서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조금씩 올라가요. 그냥 막 열심히 강의하고 오늘은 제가 개그 물고 강의를 듣고 가면 여러분 다음 주에 자신이 팍 생각, 의지를 생겨가지고 막 전부 안 하던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제가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실행에 옮기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때 자신감이 올라가요. 실제 그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인데요. 아들이 제가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고등학생까지 가르쳤는데 의외로 다 되는데 스피치도 다 돼요. 말 잘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게 자존감이 안 올라가나? 정말 자존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디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줄 압니까? 이 아들이 본인이 되게 왜소했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친구들이 네 손목이 왜 그리 가늘어? 꼭 여자 손 같다. 이 말 들으면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주군에 이제 제가 울주군에 살았었거든요. 울주군에서 뭘 했었냐면 이 프로젝트로 빼빼 말란 사람 근육질 몸매 만들기 프로젝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모집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부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가더니 하루 이틀 가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면 가봐라 이렇게 했더만 갔어요. 가서 이제 하더니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코스였어요. 3개월 코스였는데 뭐 3개월 해가지고 뭐 등발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근육이 나오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3개월 지나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학교 운동장을 찾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왜 자꾸 찾냐 했더니 철봉만 보면 계속 기어올라가는 거예요. 철봉만 보면 기어올라가고 철봉만 보면 기어올라가고 하더니 이제 한 1년 하더니 어깨가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로 들어갔거든요. 군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후임병들은 선배들한테 네 이러면서 말 잘 되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제 등발이 딱 있고 이제 딱 이제 군대도 이제 요즘 헬스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한탕이 등발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임병이 갑자기 고참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업되는 거죠, 막. 다른 동료들, 그죠? 동기들은 막 입도 뻥긋 못 하는데 이제 뭐 선배들 막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깨빵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뭐. 그래서 우통만 벗으면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대학교 가더니 그죠? 대학교 하도 철이 안 들어서 귀향사를 좀 보냈거든요. 제주도로 보냈거든요. 저 창원대도 국립대에 붙었는데 니 좀 멀리 가야 된다. 니 안 된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보내버렸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게. 비행기가 떼어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뭐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더니 철학과 다니더니 아버지 저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습니다. 니 재수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다시 군대 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주니까 그걸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외를 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군대에서. 군대 1년 6개월 동안요. 네, 본인 돈을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과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영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영화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겨워서 그거 어떻게 보냐. 영화도 한두 편이지. 그죠?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치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좀 말은 길었지만,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버지가 좋은 명언 막 빵빵 날려줘도 그때뿐이에요. 본인이, 내가 뭘 하니까 되는구나. 되네. 이제 또 기운이 올라오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겨. 그것도 이제 또 힘이 또 얻어가지고 더 이제 어깨빵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또 여자친구가 또 탑이에요. 과탑이. 그래서 또 마음을 잡고 또 공부를 하더니 같이 또 과탑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성과를 내야만 결국은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꼭 스스로 이건 저한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자존감은 저한테 기대시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7가지 습관. 자, 7가지 습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자, 기상, 지침, 잠 따라하십시오. 기상, 지침 시간, 엄수. 기상, 지침 시간.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에 뭐 휴대폰 좀 보고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낮에 멍해요. 그러니까 지침 시간이 벌써 시작이에요. 전날 기상 지침 시간 엄수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돼야만 자기 관리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자기 확언. 예, 자기 확언을 하면서 머리를 완전히 뭘로 합니까? 세뇌를 시킵니다. 머리를 뭘로 세뇌입니까? 꿈으로 세뇌시키든 목표로 세뇌죠. 세뇌시키든 아니면 뭐 가능성을 세뇌시키든 세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는 독서, 운동, 계획, 정리정돈, 자기개발. 이렇게 7가지입니다. 7가지 뭐 한 번에 다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씩 모여가지고 결국은 쌓이고 돼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전국 순회 강연을 할 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노래는 미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로 힐링하고 셀프 코칭으로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되자. 이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노래로 힐링하고 셀프 코칭으로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되자. 이 컨셉으로 한번 열심히 전국 무대를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